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뭐 요즘 이슈 중에 하나가 예금자 보호 상향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예금자 보호가 지금 5천만 원까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자도 예금자 보호 해주는 겁니까? 5천만 원? 그럼 5천만 내가 원까지는 5천만 원 적금을 넣었어요. 네. 저축은행에. 그럼 이자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나오죠. 5천 몇십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몇십만 원은 보호가 안 되는 안 거겠죠? 됩니다. 그럼 4,900만 원씩 넣어야 되겠네? 그래서 보통 가면 그렇게 다 해주죠, 은행에서. 4,900 몇십만 원씩 해서 네. 딱 5천만 원을 맞춰서 이 저축은행 저 저축은행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니, 현금이 그렇게 많으시면서 왜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그 예금자 보호 때문에 막 이게 계좌를 분산해서 하는 분들이 있던데 지금 정치권에서 1억 원으로 도대체 네. 언제적 5천만 원이냐? 그렇죠. 언제적 5천만 원이요. 그래서 1억 원으로 올리자는 논의가 있는데 뭐 또 고민할 건 없는지 그냥 올리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또 올리면 또 거기에 따른 이런저런 파생 효과가 있는지 백종욱 기자님만 모셔보고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거는 어디 현장 안 가셨겠네. 어디 갈 데는 없으시겠다, 그죠? 야, 제가 요즘 백선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합니다. 오십시오, 좀. 네, 요번에는 현장 안 간 백 기자님. 네. 예, 뭐 이게 지금 올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직접적인 계기는 지금 작년에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네.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작년 봄이었죠. 그래서 그 파산 사태를 겪어서 미국 연방 예금보험공사에서 뭐 예금 보호도 하고 또 원래 예금 한도가 있었는데 미국은 그 법령상 특별로 보장해 주는 게 있거든요. 저 때 뭐 워낙 위급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미국은 3억 3천만 원 선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예금도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특별 그런 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23년째 2001년 이후에 계속 5천만 원인데 원리금 포함 5천만 원인데 예. 이 예금 보호 한도를 좀 높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적부터 그렇게 된 거? 5천만 원이었죠? 2001년입니다. 예. 2001년. 예,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올해 봄에도 여기 여당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을 공식 공약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최근에 지난 2일에 이재명 대표도 금융시장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야 모두 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자고 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신속한도를 하더라도 예. 지정해서라도 예금자 보호 상향을 추진하겠다라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그러니까 그 논리는 그거죠. 그러니까 올리자는 논의는 물론 미국에서도 저건 워낙 급해서 그랬던 거니까. 네. 다른 데는 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우리는 아까 몇 년이라고 하셨죠? 2001년. 2001년이면 20몇 년 된 거잖아요. 23년. 한 20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예, 예. 조금 사이즈가 커졌으니 예금자 보호한도도 같이 좀 올리자.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아주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규모, 예. 물가, 그리고 뭐 GDP 대비 1인당 GDP 대비 예금 보호 한도가 너무 낮다. 뭐 이런 등등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해외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미국은 이렇게 돼 있어서 한 3억 3천만 원. 2만 5천 달러? 예, 2만 5천 달러. 25만 이죠. 아, 그렇지. 25만 달러. 25만 달러. 우리는 5천만 원 고정돼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계속 올렸어요. 그 사이에 기간 동안에 올려가지고 지금 이런 수준이 됐고 일본은 1천만 엔인데 한 9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유럽도 보면 10만 유로인데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예. 예, 환산하면 한 1억 원 이상은 보통 된다. 예, 유럽은 1억 5천, 미국은 3억 3천, 일본은 9천.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논리가 1인당 GDP의 몇 배가 되느냐. 왜냐하면 액수만 비교하면 경제 규모도 다르고 물가도 그렇죠. 다른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소득 수준으로 봐야 되니까. 네, 소득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보면 1인당 GDP 대비 뭐 한 3배 정도. 예. 유럽이나 미국은 3배 정도. 3배가 약간 안 되는 곳도 있고 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한 1.2배에서 1.3배밖에 안 된다. 1인당 GDP 예금자 보험 한도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논리는 그런 이유. 그리고 제일 큰 이유는
금융 소비자 보호해야 된다. 어떤 상징적인 면도 있고 예금자 보호 한도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올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좋아요. 그러면 뭐 예금 이게 GDP 대비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동안 20년 동안 도대체 얼마나 성장을 했는데 그냥 올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네, 고민할 올리면 부분은 좋죠. 뭐 1억 원이면 그냥 뭐 저축은행으로도 많이 가고. 은행들이 싫어합니다. 은행이 싫어합니까? 은행들이 싫어하게 뭐 이유는 조금 이따 고민할 또 부분이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 예금 보험료를 금융회사에서 내고 그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서 나중에 이제 큰일이 나면 뱅크런 같은 게 나면은 보전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쌓는 금액이 예금에 은행은 뭐 산식은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보험료율이 0.08%고요. 예. 예금에 증권은 예수금의 0.15%, 보험은 0.15%, 저축은행이 이제 한번 흔한 말로 사고를 한번 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돈을 너희는 많이 쌓아야 돼. 그래서 예금의 0.4% 보험료율로 지금 기금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예금보험 한도를 올리자고 하면 이 보험료율도 손을 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은행들은 지금 김상훈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우리는 안전한데 돈만 많이 내란 말이냐. 오히려 이게 예금보험 한도가 올라가면 예금 이자를 많이 주는 저축은행 쪽으로 돈이 흘러갈 거 아니냐 예금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돈만 많이 쌓고 뺏길 수도 있다 예금을.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 저 보험료율이라는 게 예. 은행이 예를 들면 0.08%라면 예. 지금 그러니까 내가 저축을 1억을 받았다. 예. 예금을 1억을 은행이 받았다. 그럼 거기에 0.08%는 예금보험공사에다가 보험료로 낸다. 이런 뜻인 거죠? 예, 예금 잔액에 뭐 이 요율을 곱해서 기금 적립을 낸다.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 보험료로 지금 5천만 원까지 한도를 보장해 주니까 예. 요걸 만약에 1억 원으로 보장해 준다고 하면 저거 보험료를 2배씩 내야 되겠네요. 2배를 보험해 주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은행은 뭐 예를 들면 0.16% 내는 거고 예. 저축은행은 뭐 0.8%. 예. 그게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는 보험료를 내야 될 것이다. 예, 예금보험 한도를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지금 안 대표 말씀처럼 올려야 되고요. 네. 또 금융권에서 좀 반대하는 게 예금보험 한도 상향해서 보험료율을 올리면 금융회사에서 예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아주 크게 얘기하진 않지만 결국은 예금이자 줄거나 아니면 대출이자에 뭔가 전가되거나 네. 그렇게 해서 소비자한테도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예금을 받는 거에 은행 입장에서는 저축은행이나 은행이나 뭐 이런 데 입장에서는 원가가 더 드는 일이잖아요. 네. 내가 예금을 받아서 그걸 대출해 줘야 되는데 보험료가 더 들어. 네. 그러면 그 돈을 아유 참 내가 적자를 감내하고 해야지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자를 좀 줄이거나 예. 대출 금리를 높이거나 예. 뭐 그런 식으로 전가를 하겠죠. 그거 내 코스트가 높아졌으니까 비용을 전가해야 돼. 예. 그럼 이자도 낮아지거나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예, 그런 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이 요건데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지금 이미 예금 보호 한도를 잘 분산해서 또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호 한도 내 예금자 수 사람으로 보면 98.1%가 이미 보호받고 있다. 그래서 1억으로 올려도 보호 한도 내 예금자 수 비율은 1.2%포인트 올라서 99.3이 될 뿐이다. 다 지금 5천만 원 미만이지 5천만 원 이상 통장에 그냥 팽팽 돌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 예,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고. 근데 왜냐하면 저거는 사실 개인이 5천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해놓기 때문에 해놓기 저런 일이 때문에 그 벌어지는 비율이 거지.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겠죠. 그래서 효과가 이렇게 크진 않다. 이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뭐 흔한 말로 이렇게 돈을 많이 5천만 원 이상 예치를 할 정도의 사람이나 법인이면 부자라는 거죠. 돈 많은데 예, 돈 많은 왜 전체가 보험료 걷어가지고 그 그걸 보험료를 더 내는 부담 전가될 거니까 부담은 다 같이 지는데 그 한도가 높아지는 어떤 편익은 좀 부자들이 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조금 지적할 수는 있겠네요. 예.
세부적인 걸 수도 있는데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예금보험료를 내서 예금보험공사에 적립된 기금 적립액 규모예요. 보시면 은행이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이 11조 8천억 정도 적립을 했고요. 여기 저축은행은 2001년에 그 사태 저축은행 PF 사태 때문에 네.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조 7천억이 기금 넘거든요. 적립액이.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못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쓴 돈을.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이나가 볼 때는 아니 저축은행 이쪽은 메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보호 한도를 또 올려서 보험료를 또 내라고? 라는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험기금 보험료를 내가 쭉 냈는데 예. 저축은행이 한번 사고를 크게 쳤어요. 네. 그래서 그 기금에서 받아다가 충당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보험료 낼 때는 사고 나면 받는 걸로 땡치는 거지. 네. 저걸 우리가 더 기금을 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저축은행?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그때 정상화를 위해서 그 기금에서 쌓아둔 돈보다 더 많이 지출한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아직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보험료율을 올리면 결국 은행이나 보험 같은 데서 많이 돈을 빼서 그 기금을 계속 떠받쳐주는 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은 그냥 쌓아두는 돈이군요. 예, 마음대로 말 그대로 보험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험하고는 조금 보험이 다릅니다. 아니고 기금이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적립해놔라 여기다가 따로 빼놔라 이런 뜻이니까 그 돈 너무 많이 뺐으니까 이거 다시 채워놔야 된다. 가뜩이나 이것도 못 채워놨는데 그거 올려도 되겠느냐 지금. 그런 뜻이군요. 그리고 저축은행만 빼고 하자는 얘기도 나오겠네. 뒤쪽에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 만약이지만 1억 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 거냐. 뭐 논문이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뭐 좀 과한 가정이긴 하지만 금융자산 10억 원을 굴리려는 어떤 은퇴자가 있다고 할 때 지금 5천만 원 한도니까 굉장히 안정 선호 성향이라고 할 때는 5천만 원씩 쪼개서 20곳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축은행 쪽이나 이쪽은 금리가 높아서 이제 좀 흔한 말로 좀 이익이고 은행은 금리가 낮잖아요. 예금 금리가. 근데 저축은행 중에 5천만 원씩 쪼개서 자기가 어떤 편의나 질이상 편하게 입금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야 되는 효과가 있는데 만약 1억 원으로 다음 슬라이드 보면 올리게 되면 그래도 좀 10군데만 쪼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중에 뭐 몇 곳을 선정해서 좀 커 보이는 건전해 보이는 저축은행에 좋은 금리로 예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뭘 설명하려는 거면 1억 원으로 예금보험 한도를 올리게 되면 저축은행 쪽으로 금리가 좀 예금금리가 좋은 쪽으로 머니무브가 있을 것이다. 몰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그냥 예상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장도 국회에 나가서 예금보호 한도를 올리게 되면 1억 원을 올리면 저축은행 등으로 옮겨갈 것이다. 예금 자금들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예금이란 건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대출로 나가야 되는데 그 수익을 쫓기 위해서 저축은행들이 또 위험한 투자를 할 것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그래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이 좀 더 안정된 후에 이런 상향 논의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8월에 국회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거 지금 빵꾸 난 거 좀 먼저 채우고 해라. 채우고 또 어떤 머니무브 돈이 이동하는 거에 저축은행이 취약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 건전해진 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금융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저축은행으로 너무 급하게 가면 그 돈이 이런저런 PF 투자 같은 데로 또 갈 거 아니냐. 돈이 놀 수는 없으니까 또 저축은행은 막 위험 투자를 할 거니까 그게 요즘 부동산 경기나 경제 상황에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게 금융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올리기는 올리는 건 우리도 동의하는데 지금 시기가 맞느냐? 그래서 뭐 이런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만약 있다면 다음 슬라이드인데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인데요. 저축은행에 위험 투자로 몰릴 수 있다. 돈이 몰리면 결국 대출 위험 투자를 하니까 저축은행은 차등을 둬서 그러면 5천만 원으로 묶고 예금보험 한도로 묶고 은행 같은 좀 건전한 데는 1억 원으로 올리면 어떠냐라는 차등 상향을 아이디어로 내긴 했습니다. 야, 저거는 거의 은행이 얘기하는 아이디어. 그러면 저축은행 쪽으로 덜 귀찮아서라도 아니면 덜 가겠죠. 그렇게 건전한 하면. 저축은행이 꼽기가
쪼개야 되니까 돈을 쪼개야 되니까 많지 않아서라도 예. 덜 가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저축은행으로 너무 많이 뺏기는 게 걱정이겠죠. 그러니까 네, 예. 저 금융위원장의 논리도 맞는 말이긴 한데 예. 그냥 예금 경쟁을 하는 금융권 회사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이 그 뭐 예금 한도를 서로 좀 다르게 할 수는 없고 다르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거의 똑같이 다르게 것 하는 같은데. 나라가 많지는 않고요. 어.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1억이면 1억 5천만 원, 5천만 맞춰서 원. 하는 편이고 예. 미국 뭐 김상훈 기자하고 또 이 취재하면서 얘기도 했는데 미국은 약간 다르게 하긴 합니다. 그 예금 보험 한도를 근데 은행하고 보험료율이 다르니까요. 어차피 위험도를 감안해서 쌓아놓는 돈을 서로 다르게 했으니 예. 그냥 한도는 다 같이 하는 게 비슷한 컨셉일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 전 금융기관의 예금을 다 보호해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해. 딴 데는 안 해줘요? 뭐 예를 뭘 들면 안 딴 데 같은 해줍니까? 경우는 뭐 상업은행이라든지 예금기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전 금융기관입니다. 우리 다 해줍니까? 우리는? 예, 보통 많이 질문하시는 게 새마을금고나 신협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데 보통 거기는 특별법으로 거기는 나오죠. 특별법으로 뭐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네. 신협은 신협법에 따라서 기금을 적립해 둡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원리금 보장은 그 금액 자체는 같아요. 기금의 작동의 어떤 기금의 적립 적립처가 주체가 다릅니다. 적립 주체가 달라요. 예금보험공사에다가 예. 적립해 놓느냐. 예, 물론 그쵸. 그걸 어떻게 뭐 더 안전하게 보느냐까지는 뭐 예금자의 판단인데 예. 어쨌든 5천만 원 원리금 보장이라는 거는 딱 맞춰놨거든요. 예. 그래서 김상훈 기자 말씀처럼 어디든지 5천만 보장은 돼. 예, 그거는 맞춰놨기 때문에 네. 조금 뭐랄까 약간의 금리 사냥을 다니는 어떤 도덕적 해이 같은 게 살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면 새마을금고의 지주회사 같은 데다 쌓아놓는 거고. 네, 예. 그런 셈이잖아요. 예. 중앙회 중앙회. 중앙회에다가 기금을 쌓아놓고 네. 다 어디다가 한두 별도로 쌓아놓는 데는 있으니까 예, 예. 사실상 보호는 된다. 예. 그것도 다 만약에 날라가면 예금보험공사 정부가 돈을 내서라도 해줍니까? 예를 들면 기금이 고갈났어요. 예를 들면 여기도 빵꾸 났고 여기도 빵꾸 났고 여기도 빵꾸 났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만약에 법적으로 뭐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돈을 채워준다 그런 건 없긴 합니다. 네. 뭐 그런 건 없는데 예보가 그 돈을 다 쓰면 채권을 찍어야겠죠. 그럼 정부가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예보가 해주는 건 정부가 뒤에서까지 해주는 거고 그렇죠. 새마을금고는 기금이 완전 빵꾸 났다, 앵꼬 났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괜찮을 건 같고. 예, 예. 그 관련법상 어쨌든 기금을 적립해 놨으니까 일반적인 그 예금자 보호는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때 같아요. 한참 새마을금고 무슨 뱅크런이 난다고 했을 때 김상훈 기자가 되냐 안 되냐 한번 한참 얘기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어? 네. 새마을금고는 딱 그 독립된 그 조합별로 단위별로 단위 마음 근거별로 독립채산제라서 이제 얘네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로 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회에서 그런 것들만 다 커버하기는 충분하다. 뭐 그런 예, 말씀을 슬라이드 드리고 잠깐 보시면 김 기자 배경 지식이 아주 좋아. 이런데 참 아는 거 하나 나왔다고 바로 치고 나오네. 저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그 네. 부가에서 어. 새마을금고 불안해하신 분들이 이제 지난 봄에도 좀 있고 해서 예. 막 정부에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관장이 행정안전부 행안부잖아요. 뭐 지금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예. 뭐 쌓고 있다. 어. 예금 보호 한도 5천만 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잘 쌓고 예. 있다라고 뭐 정부에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좀 그렇다. 뭐 아직까지 방향이 정확하게 잡힌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여야 정치권에서 입법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 여당 야당 둘 다 지금 찬성이거든요. 둘 다 공약으로 그렇게 내놨고. 이거는 뭐 싫어할 만한 사람이 예, 없으니까. 그리고 정치권은 다 그냥 해주는 것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입법을 하면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전문가들은 뭐 아까 금융위원장 말하고도 좀 같은데 시기가 좀 제2금융권이 좀 안정돼 있을 때 하면 좋긴 하겠다. 예. 근데 큰 틀에서는 올리는 게 맞다. 왜냐하면 다른 선진국들은 1인당 GDP 대비 한 3배 정도를 예금자 한도로 설정을 해놓은 게 사실인데 우리는 한 1.2배, 1.3배 정도만 지금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좀 낮은 거는 맞다라고. 근데 내가 항상 은행에 놓는 돈이 5천만 원이 안 넘는데 그런데 어쨌든 금융회사가 내는 보험료율은 상향이 될 테니까 기금 적립하는 비용은 상향이 될 테니 금리가 떨어지는 대출금리가 올라가든 뭔가 코스트는 소비자한테 전가될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이 뭐 일단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안 넘어. 그리고 뭐 조금 넘어봤자 살짝밖에 안 넘을 것 같아.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예금자 보호 상향이라는 게 하나도 메리트 없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약간 퇴직자분들 현금을 네. 좀 굴리시는 분들은 훨씬 좀 품도 덜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금리 사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지만 일반적인 현금을 그렇게까지 안 굴리시는 분들은 괜히 저거 했다가 예금금리 살짝 떨어지고 대출금리 높아지면 안 좋은 거니까. 보험료율이 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0.08%라면서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그걸 2배로 한도를 늘리려면 0.08% 포인트는 늘어난다는 뜻인데, 그럼 이자가 0.08% 줄어들고 저축은행도 0.04% 포인트가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니까. 예, 내가 예금 해봤자 하여튼 그만큼 낮아져요. 하니 보험 뭐 올리는 것도 뭐 맞는 말인데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코스트가 이렇게 그냥 정가되면 그게 좋은 건가는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쉽진 않은 문제고. 근데 사실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은행이 사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금리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상대적인 예를 들면 내가 자금에 어떤 수요가 있어서 예금을 많이 땡겨야 된다. 그럴 때는 좀 올리거든요. 올리고, 근데 그런 뭐랄까 수요가 훨씬 더 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변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이건 기본 베이스잖아요. 제가 알기로 제가 금융당국 출입을 할 때 이걸 많이 올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의 역사가 짧아서 기금이 아직 많이 쌓여 있질 않아요. 우리 그렇죠. 예. 기금이 많이 쌓여 있지 않아서 요거를 한도를 확 높이게 되면 쌓여야 되는 기금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훨씬 더 많은 그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기본 바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아직 그 정도로 사이즈가 안 된다. 아직 기금의 사이즈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한도를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한도를 높인다고 하는 거는 기금이 딱 우리가 적당한 범위 수준까지 목표 범위까지 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한도를 높이는 게 딱 그런 방편인 거죠. 거기 들어가는 돈은 뭘로 씁니까? 그럼 예금보험사 거기 기금으로 쌓아놔요. 그 돈은 어떻게 굴려요? 어떻게까지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금이 그러니까 한도가 높아지면 예.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기금도 높아질 텐데 그 돈은 묶이는 돈이 되는 건지 사회적으로 아니면 그 돈이 어떻게 그것까지는 취재를 못했는데 안정적으로 굴려야 되니까 뭐 채권이나 이런 데 투자하지 않을까요? 뭐 공격적인 투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금보험사 뭐 말씀하신 뉘앙스로 보니까 상향되는 쪽으로 가긴 가는 모양이네요. 정치권이 입법을 강행하게 되면 딱히 막을 사람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오케이 백 기자님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뭐 좀 생각해 보자. 저도 해외 사례를 아까 많이 살짝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1인당 GDP의 한 3배 정도는 보통 전 세계 국가들이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훈 기자 말씀도 있었지만 이걸 뭐 정말 비용 베이스로 따지게 되면 멈칫멈칫 할 수 있는데 네. 어떤 보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살짝 올리는 걸 검토해 볼 만한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23년이나 됐고 그 중간에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꾸준히 올렸거든요. 예. 2010년대에 이렇게 쭉쭉쭉 올렸는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만 지금 23년 동안 그냥 5천만 원 원리금으로 딱 묶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때 왜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축은행이 제일 컸던 건가요? 그때 안 올린 게? 그러니까 남들 올릴 때 우리는 20몇 년 동안 안 올린 이유는 저축은행 때문이었다?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때 기금을 많이 썼고 예, 그래서 뭐 도덕적 해이를 방치할 그럴 여유가 안 됐고 우리 금융권이 이 금융권으로 자금이 막 쏠리게 할 동의는 별로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2금융권의 안정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판단을 할 때. 우리 제2금융권이 예금을 많이 받았을 때 건전하게 그래도 굴러갈 수 있는지 대출을 잘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훈 기자님도 올려야 된다? 올리기는 해야 되는데 금융위원 말처럼 예를 들면 지금도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 상호 신용금고들 보면 단위 조합별로 어찌됐든지 간에 운영이 되니까 굉장히 방만하게 대출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1억으로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 뭐 새날 단위금고라든지 단위조합들이 지금과 같이 또 그런 식으로 대출 활동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으니 이걸 빨리 먼저 다져야겠죠. 지금은 아니다. 같이 해야 된다. 같이 그걸 하다만 몰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해야 된다. 백 돌리자니 알겠습니다. 자, 백종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